자, 여의도 포커 장해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격자 K 권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철 전 위원장과 관련된 그 상황을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했고 또 오프닝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께도 그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뭐 일단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특검의 무도한 어떤 정치 수사로 인한 권력 살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일개 면장을 향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사실상 다 부여받은 특검의 권력 살인이 피해자가 희생자인 우리 고 정의철 면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막 감정이 북받치고 어제 고박사님과 저녁 방송하면서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했던 건 우리가 그래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고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 사이의 도리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나랑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원수가 그렇게 됐어도 그 돌아가신 데 대고는 나쁜 말 안 하는 게 사람 사이의 최소한의 선 아닙니까? 근데 이 특검은 유족들에게 유서 공개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뒤늦게 뭐 사본을 건네줬다고 합니다만 유족들이 원치 않는 부검을 강행하면서 도대체 뭘 감추려고 또는 어떤 음모론을 만들려고 유족들이 원치 않는 부검을 억지로 하느냐. 돌아가신 분을 끝까지 욕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총선 이기고 정권 찾아온 다음에 여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야겠다라는 정말 분노가 이 아랫배까지 박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혹은 이재명이 혹은 김현지가 무관하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인권 탄압이어야 됩니다. 왜냐? 어제 민중기 특검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인권 소홀함 없게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겠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아마 검토를 했겠죠. 내부적으로. 조서도 한번 다시 봤을 것이고 유서도 한번 봤을 것이고 두 가지를 대조를 해봤을 것이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 문제 되겠다라고 느껴지니까 스스로 특검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잘못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잘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특검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하려는 게 이거잖아요. 죄인을 매우 치고 죄인이 아니죠. 그냥 무고한 사람 매우 쳐서 못 버티고 자백하면 그때부터 유죄니까 더 치고 끝까지 버티면 유죄인데 잡아떼니까 더 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지금 화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특검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고 정의철 면장의 장례식은 오늘 유가족들이 오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장례식까지 치르고 나서 뭐 분향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마무리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사안, 그러니까 정의철 면장님의 장례는 마무리가 되지만 이 이슈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이 이슈를 제대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겠느냐. 뭐 자유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의철 면장님에 대한 추모 의사를 밝혔고요. 국회 사무처가 반대했지만 국회 분향소 설치를 또 해냈거든요. 그리고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못 믿어온 와중에 그래도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예전과 달리 뭐라도 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럼 이제 유족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이 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열심히 때리지만 우리가 당론 발의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체제 이후 첫 번째 당론 발의 법안입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법안이. 그러니까 줄여서 특특검이라고 하면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민주당이 안 받아주더라도
국회에서 이걸 받아달라고 토론회 열고 세미나 열고 계속해서 이거 표결이라도 하자. 일단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라도 올려야 돼요. 네. 그래야만 민주당이 이걸 부결시켰다라는 게 또 한 번 뉴스가 되고 계속해서 회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본회의 표결 전에 법사위에 올라갈 텐데 추미애가 이걸 법사위 안건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또 추미애를 막 공격하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내에서 장동혁 대표 그리고 법사위에 가 있는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정의철 위원장님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특특검을 법적 이슈와 쟁점으로 계속 만드는 네. 어떤 그러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전부 다 전 정권 탓하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그걸 못하는 게 바로 이 사례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거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전 정권 탓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공략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 물타지 못하는 측면, 그 약점을 우리가 최대한 공략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일반 국민들부터 정당까지 다 같이 그래서 민중기 특검 언제 하냐 이런 네. 식의 강력한 요구 끝도 없이 이어지게 만들 때 저들이 그걸 무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민중기 특검이 하루에 4천만 원 넘게 사용하고 유사 특활비 지금 이름부터 이상하죠. 그냥 특활비도 아니고 유사 특활비 무슨 유사 마약 같습니다. 원래 특활비 그 검찰에서 특활비를 집행을 할 때 보통 마약이나 조직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비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특검이 무슨 마약 수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우리가 특검에 대한 특검의 재단으로서 한번 해보자. 그래. 이 이야기를 국민이 다 공감할 것입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그 무슨 문제만 터지면은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책임 미루고 하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그리고 뭐 330건 8월까지만 발생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저들이 그 윤석열 정부한테 그 떠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떠넘기고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떠넘겨요? 있어요. 그것도 예. 떠넘겨요? 어떻게 떠넘겨요? 동남아 이제 순방을 했을 때 캄보디아에 갔었던 영부인의 뭐 그 해프닝 요걸 하나를 딱 이제 문제 삼아 가지고 아니 왜 너네는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 ODA에 더 신경을 썼냐? 그러니까 원조에 대해 더 신경을 썼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정말 양심도 없고 전혀 연관성도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일단 그들은 뭐 거리라도 있으면 뭐라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네들 지지층만 이제 충성심 잡고 야,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박하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떤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겪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훈센 상원 의장에게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 관심 가져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훈센이 네. 누구냐? 예. 지금 30년 넘게 요즘 캄보디아에서 독재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가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네. 상원 의장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총리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총리가 자기 아들입니다.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이 독재자한테 강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된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피해 입은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때까지 네. 이재명은 뭐 했냐? 주 캄보디아 대사 자른 일밖에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요. 명확하게 데이터가 설명을 해주는데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신고가 언제부터 급증을 했느냐? 2024년부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22년도, 23년도 대비 24년도와 25년도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한 30건 정도던 납치 신고가 3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라는 건 명확하게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그래요. 사실이고 근데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3달째 공석이거든요. 우리가 대사라도 빨리빨리 보내놨으면 거기서 뭔가 외교적 조치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재명 정부 외교의 총체적
무능인 겁니다. 이 정권 차지하고 3달이 넘었는데 캄보디아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게 워낙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와 경찰을 보내고 뭐 협의를 한다는데 일단 캄보디아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에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대사도 안 보내놨으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그렇겠죠. 있고요. 예. 제가 화가 나는 건 앞서 우리가 정의철 그 양평군 면장님 죽음 이야기도 했는데 민주당과 좌파들은요 불리한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뭐 희생자들 가지고 정치적 공격하지 말라. 하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한 죽음은 어떻게 이용하죠? 전부 다 사건 사고인 것도 사회적 참사다 재난이다 부풀려 가지고 그래요. 그거를 몇 년을 10년이 넘도록 국가 추모를 강요하고 온갖 특위 만들고 국조위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빨아가는 그런 자기들의 이권 단체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정말 애꿎은 공무원이 돌아가시고 그 이전에는 서해에서 돌아가신 분도 제가 생각나고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청년들이 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고액 알바를 하고 갔다가 이렇게 당했으면 우리 국민이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신도 지금 몇 달째 못 돌려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 아니 자기들 불리한 죽음은 다 정쟁화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도 국민의 목숨 앞에서도 민주당과 좌파들은 내로남불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캄보디아 사태 뒤에도 중국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착취하고 죽이고 한 사람들이 캄보디아인이라기보다는 중국 조직들인 거예요. 사마페 같은.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때리고 있는 어떤 반중 정서, 중국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것들과 연장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크게 앞으로의 지방선거에서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 캄보디아 사건까지도 저는 엮여서 여론이 퍼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권유 대표님, 네. 어제 법사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이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타이슨의 명언이 있습니다. 맞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모른다. 다 계획이 있다. 예, 누구나 다 계획이 있고. 처 맞기 전까지는. 예, 제가 돌려 말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예, 추미애가 처 맞기 전까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80페이지 넘는 서면도 국민의힘에는 이미 일부러 주지 않고 예. 자기들끼리만 보고 그걸 보고 스스로 짠 계획이 있을 텐데 그 파이팅 플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하. 조희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잘 싸웠어요. 어제 이제 신동욱 최고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파기 자판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냐라고 아하, 예. 하면서 저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본심 드러났냐니까 본심입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정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장 끌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법사위의 한 회의만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 조희대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일반 국민들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파기 자판에서 저 범죄자가 대통령 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퍼지는 순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대한 권위 그리고 신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정적 장면 어쨌든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저 청문회를 보면요. 네. 일단은 민주당 욕을 막 하기에 앞서서 제가 국민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동물원 같은 모습, 안 좋은 의미의 동물농장 같은 모습을 국민들께 생중계하고 보여드려야만 하는가. 네. 그게 참 씁쓸하고 가슴이 먹먹하고요. 매번 국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어제 보여준 모습만큼 최악의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대엽이라고 법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요. 김명수가 추천하고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진보예요. 좌파 판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추미애한테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상권분립 배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김명수 문재인 덕분에 대법관 된 사람이 보기에도 너네는 지금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제가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좀 그러니까 말로 설명 못할 참담함을 많이 느꼈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야 그래도 추미애 서영교 때문에 우리 살았다. 진짜 추미애 서영교가 또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이 정치가 힘들고 언론이 기울어져 있는 와중에 예. 아무리 MBC에 세뇌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유튜브 생중계나 뭐 연합뉴스 YTN 생중계로 추미애 서영교가 악다구니 하는 거 그 서영교 목소리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막 하는데 그거를 한 번만 보면 와 이거는 나 진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괴감 느껴지면서 나 죽어도 쟤네를 다시 못 찍겠네. 이거 그냥 중랑구에 동네방네 틀어야 돼요. 하는 거 이거 그냥 뭐 다른 설명 하나도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어떤 비방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대모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만 해도 정상적인 중랑구 주민이라면 도저히 못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참담하면서도 저 두 분 때문에 이 암흑기에 또 보수에 한번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비친다. 이게 정무적으로는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한편 마음은 아프고 또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득은 되니까 또 좋아해야 되고 막 아주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로. 네, 정치인 장해찬이 그 유튜버 이제 목격자 K가 해야 되는 예능적인 요소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할 게 없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정말.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농담이고요. 예. 아니 어제 이제 서영교 같은 그 못난 모습 좌익 매체들이 담아서 전달하지 않죠. 근데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신동욱이 뭐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돼요. 조용히 해 서영교라고 하면 그 영상이 따져가지고 퍼지는 거예요. 그 영상이 10초짜리 영상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럼 서영교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랬나 신동욱이 왜 그랬나라고 찾아보면서 그 이제 그들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요. 자 조용히 해 서영교 요거 치시면 된답니다. 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가 서울이 지역구죠? 네, 중랑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니까 그 김어준이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서울에서 지는 걸로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은요 한 15에서 20% 정도 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조차 서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 투표가 이긴다고 나왔어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은 우리가 어떤 후보를 냈냐가 중요한 싸움인 거지. 본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판이 되었다. 그리고 아하. 제가 취재한 첩보로는 김민석이 일단 시장에 안 나온답니다. 김민석 총리는 네. 서울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총리를 좀 더 하다가 정청래를 막기 위해서 다음번 민주당 당대표로 나온다라는 게 이제 그 굳어진 정설이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 후보군이 누구냐?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정말 그 온라인에서 말하는 노답 삼형제라고 하거든요. 그 밈이 있어요. 세 명 다 답이 없다고. 네, 그 노답 삼남매인데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면 제가 나가도 이길 것 같거든요. 좀 외람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서울시장 전략은 우리 당내에서 정말 당의 가치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뽑는 데 전략을 맞춰야 된다. 아하,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주민이나 서영교가 서울에 나오고 경기도에 추미애가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얘네가 지방선거 민심에 깽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 그게 강원도로 올라가고 충청도로 내려옵니다. 그거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 선거 우리가 해볼만 해요 생각보다. 예. 네. 괜찮네. 하여튼 그림을 좌파 것들이 좀 잘 짜주면 좋겠네. 자 마지막 주제인데 김현지 얘기 그래 짧게라도 하고 마무리하죠. 권현 대표. 어제 이제 우리 장동혁 대표가요 새로운 이름을 하나 꺼냈습니다. 네. 봉욱 민정수석. 봉욱. 우리가 그 전에 뭐 지명됐다가 철회됐던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학자 변호사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민정수석이 뭘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전관으로 그쪽으로 간 것이겠죠. 지금 이 봉욱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우리 단월 면장 정희철 고인이 되신 이 공무원의 죽음 그것과 무관하겠는가라는 의심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 어떤 특검과 검찰, 경찰의 수사들과 특히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의 수사와 관련해서 봉욱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영등포소에서 수사 이과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일일까?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한단 말인가? 영등포 경찰서장도 아니, 뭔가 다 알고 브리핑할 준비를 그거 다 하고 있던데? 유재성인가? 예. 지금 검찰청장 권한대행이요. 네. 이자가 그 자백했어요. 아, 자백했습니까? 국수본부장하고 지방경찰청장한테 다 보고가 됐다. 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고되는 사안이 대통령실 안 올라갔을까? 아, 당연하죠. 대통령실 당연하죠. 올라갔으면 누굴 통해서 갔을까? 지금부터 여러분 봉욱 이름 많이 외쳐주시면 되고요. 봉욱은 사실 고명이죠. 몸통은 현지죠. 예, 현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웠던 이 우파 정권 첫 번째 탄핵됐던 그 상황이 뭘로 시작됐냐? 댓글에 그래서 최순실은 누구야? 라는 댓글들이 전혀 무관한 기사 스포츠 연예면까지 도배됐던 적이 있어요. 아하, 예. 지금 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어제 너무 재밌는 짤을 하나 봤는데 예. 스타벅스에는 주문자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6글자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 이재명, 김현지 딱 이렇게만 썼어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하고 김현지를 부처만 넣으면 돼요. 부처만 넣으면. 네, 제가 어제 이제 뭐 그럼 어떻게 주문하는 거라고? 그 이름을 이재명, 김현지 이렇게 넣으면요. 어. 그게 음식이 이제 커피가 나오면 그 매장에서? 불러줘요. 아, 매장에서 그렇게 매장에서 그걸 불러주는구나. 불러줍니다. 그걸 이제 주문을 앱으로 하고 앱으로 할 때 이제 앱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름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일반 대중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지는 결국 끌려져 나온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된다. 아, 6자까지 가능하다. 예, 예. 그럼 뭐 저 재명 현지 이런 경우 내자도 가능하네. 예, 그것도 가능한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현지 해경 부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거 현지 해 경부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 알겠어요. 자, 장인찬 최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우상호 바보 됐다. 100% 국감 나온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완전 바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박수현도 바보 됐다. 뭐 지금 박수현이도 100% 나온다고 네, 그랬어요. 민주당 예. 수석 대변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무수석이나 민주당 수석 대변인보다 김현지가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호 아마 조인트 좀 까이지 않았을까요? 아하. 야, 네가 뭔데 우리 현지가 나간다 만다야. 너 저 가서 현지 담뱃불이나 붙여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김현지가 워낙 애연가로 유명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참 한심합니다. 정무수석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모든 정무적인 요소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 사람이 100%라고 호언장담한 게 그냥 빠개진 거예요. 아하.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회 사이에 정무 기능이 지금 전혀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상호가 무슨 말을 하든 박수현이 무슨 말을 하든 뭐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지 의중만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와중에 현지가 진짜 2인자인 게 뭐냐면요. 네. 보통 이렇게 시끄러우면 좀 숨거나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간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속으로는 오늘 뭐 먹지 생각하더라도. 근데 어제 또 이재명이 그 수석 보좌관들 회의를 했어요. 네. 공개 회의입니다. 김현지가 딱 지자리에 앉아서 환하게 빵긋 웃고 있어요. 사진 보면. 이 난리가 나든 뭘 하든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괜히 애지중지 현지가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김혜경 부속실장은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거예요? 예? 언제까지? 지금 공석이거든요. 제2부속실장? 예, 제2부속실장. 김혜경의 그 김혜경의 부속실장을 비워놓고라도 김현지 원하는 자리에 옮겨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예.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드릴게요. 우리 권유 대표님.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재명, 김현지 요 6글자 주문을 한 그분의 제보가 이렇습니다. 그 스타벅스 점원이 이름을 다 불러줬고 그리고 왔을 때 나랑 눈 마주쳤다. 그런데 적대적이지 않더라. 요게 지금 대중 분위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우파들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위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이런 것들이요 사실 정권 무너뜨릴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풍자와 해학 그리고 조롱 이런 것들이 정권의 권위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우리 합시다. 이재명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둑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죠. 예.
그러니까 냉부회, 뭐 이진숙 위원장, 김현지부터 시작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네. 깽판이 저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다고 보는데 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무너지면은 언제 둑이 있었냐는 듯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매주 조금씩 이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운 내시고 또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로 이런 소식들 접할 수 있게 고성국 TV, 그 제가 진행하는 멸콩 TV, 또 목격자 K 등등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제가 저 유튜버들이 나오시면 꼭 그 구독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거 깜빡했네. 제가 대신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멸콩 TV 그리고 권유 대표가 진행하는 목격자 K 두 유튜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 구독으로 좀 힘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